나에게 원불교는 내 삶의 전체다. 응? 알고 보니까 내가 원불교를 위해서 이 생에 태어났고 또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것이 전부가 다 원불교를 위해서 준비한 기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삶과 추억 W,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단과 교당 그리고 국내와 해외를 물론 오직 교화와 교단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공해 오신 미산 장도영 원로교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미사님, 이제 지난주까지는 국내에서 기관에서 근무했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미사님께서는 미국에서도 또 근무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해외 교화의 뜻을 두시고 이제 어떻게 해서 해외에 나가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총부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할 때인데요. 네. 총부 서울 사무소 업무가 우리 총부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네. 서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대외 업무가 조금 대행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또 총부의 교무님들이나 어른님들이 출국을 하게 되면은 해외에 나가시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제 김포공항이었죠. 꼭 그 배웅을 해드리고 또 들어오시면은 마중을 영접을 해드리고 이제 그런 일을 좀 제가 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해외 교화를 한다고 김포공항에 이렇게 가면은 그때는 막 해외에 나가는 일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막 교무님들, 교도님들이 막 많이 가가지고 그 5대양 6대주 막 노래도 불러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우연히 그렇게 김포공항을 들락거리다 보니까 저도 감염이 됐는가. 내가 이왕 이렇게 전무 출신 할 바에야 해외 교화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부딪혀 봐야 되겠다. 그런 오기가 아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외에 나간 우리 남자 교무님 한 분이 그래요. 해외에 나오려면은 한시라도 빨리 나오라고. 젊었을 때. 그래서 혼자서 결심을 하고 어른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도 안 드리고 정토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일단 마음을 정리를 했죠. 그래서 내 이 뜻이 어떤 일이 있어도 참 물러나지 않을까. 그걸 내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지리산을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종주를 내 혼자서 하면서 끝까지 하면은 내가 미국을 갈 것이고 해외를 갈 것이고 중간에 도중하차를 하면은 내가 포기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리산 노고단부터 종주를 시작을 했죠. 3박 4일 걸려가지고
천안군까지 갔어요. 그 가가지고 이제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대산 종고사님 계실 때 원평에 계셨어요. 원평에 가서 제가 해외 교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잘했다. 그런데 서류를 갖추려면은 행선지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예.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여쭈니까 첫 말씀에 네. 하와이 교당으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나와가지고 서류를 밟았는데 그 당시에 해외 교화 나간 특히 이제 그 미국에 나갔던 우리 교무님들은 비자 문제 때문에 입국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어려움이 네. 있어. 네.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나는 이왕 나갈 거 합법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알아본 것이 이주개발공사, 이민 가는 코스였어요. 예. 그때는 아마 저 앞에 나가신 분들은 이민 코스가 아니었지. 네네. 그래서 그거 가서 서류를, 그거 가서 실무자한테 물어봤어요. 부장이라고 하는 분한테. 종교 성직자들이 이민 간 그런 경우가 있느냐 그랬더니 네. 자기 책상 위에 있는 서류 봉투를 보여주면서 여기 보면은 목사, 스님, 신부 서류 봉투를 보여주면서 다 자기 손으로 그쳐간 분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원불교 네. 교무 1호로 네. 한번 그걸 작성을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것이 6개월 만에 이제 그 비자가 나왔어요. 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성직자 이민은 1순위였어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빨랐어요. 소위 말해서 국무성 초청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네.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은. 그래서 6개월 있다가 미국으로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거기서 살려고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 서류를 갖춰서요. 하와이로 가신 거네요. 네, 하와이 갔는데 그 갈 때만 해도 거기 전임자하고 이렇게 서로 교대를 해준다고 이렇게 알고 갔거든요. 예.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물어보니까 네. 뭐 사정이 있다고 샌프란시스코를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를 다시 짐을 싸들고 네. 갔는데 교당을 가니까 빨간 줄이 쳐져가지고 못 들어가게 딱 해놨어요. 요새 말로 하면 폴리스 라인. 뭐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봐요? 우리 그 샌프란시스코 교도님들이 네네. 교당을 새로 옮겨가지고 집을 하나 샀어요. 네. 그 이제 가정집이었는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게 상가였어요. 그러니까 벽을 헐어가지고 좀 넓은 법당을 만들려고 리모델링. 네,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 나무로 된 그 집인데 그 벽을 허니까 천장이 내려앉아 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마 이웃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딱 줄을 치고는 못 들어가게 딱 해놔버렸어요. 출입을 통제를. 짐은 풀어야 되겠고 가서 뭐 잠도 자고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하실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하실에 들어가서 짐 풀고 그렇게 지내면서 교도들하고 이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죠. 쭉 회의 소집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체 내에 또 어려움이 또 있었어요. 교도들끼리. 예. 그 집 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리고 교당 재정도 완전 바닥이 난 상태고. 예. 그래서 집은 고쳐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하니까 어떤 교도 한 분이 네.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저당을 맡겨가지고 융자를 받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집을 담보로요? 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와, 정말 대단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집을 고쳐서 다시 시청에다가 서류를 넣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네. 그 라인을 이제 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법회를 정식으로 뽑았죠. 근데 이제 물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교화에 다 어려움은 있잖아요. 특히 그렇죠. 이제 초창에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해외는 말도 안 통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에서 제약도 많고 이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면서 아니면 이제 해외 교화를 하시면서 어떤 게 가장 큰 어려움이셨나요? 그 당시에만 해도 해외 교화, 뭐 미주 교화라고 한다면은 네. 거의 뭐 국내 교화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포님들 이민온 교포들을 네. 교도들을 네. 이제 관리하는 차원. 네. 현지에 있는 그런 교포들을 입교시키면 좋지만은 일단 이민 온 사람들이라 네. 생활 정착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지 교포들 입교는 참 되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크게 뭐 기대를 못했고 일단은 그 이민 온 교도들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교화 방법 네. 뭐 그대로 그렇게 하게 됐죠. 뭐 법회 보고 사축이제, 천도제 뭐 이런 순교 네. 이제 이런 거 그대로 다 하게 되는데 한 번은 국내 어느 교당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자기 교당 교도님이 이민을 가니까 좀 잘 좀 해달라고. 네, 챙겨달라고요. 챙겨달라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네. 이제 오는 날만 기다렸죠. 네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목사님들이 공항에 가서 막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적극적이시죠. 서로 자기 네. 그 교회로 모시고 네. 가려고. 네.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관 그 국내에서 오는 그 교도님이 이제 오는 날만 기다렸다가 이제 그 공항에 나가가지고 모시고 교당에 와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또 뭐 내가 조금은 일찍 왔으니까 그런 그 이민 생활에 대한 것도 안내도 해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또 주변에 관광지 안내도 좀 하고 막 그랬는데 네. 한참 지내다 보니까 교도님이 소식이 없어. 안 나와요. 그 이상하다 하고는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른 종교로 가버리세요. 아유, 참. 굉장히 허망하셨을 것 같은데. 완전히 막 참 허탈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첫 수업이다. 이런 일이 또 있을 테니까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새 교도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예. 그 이제 국내 교화도 그렇지만 해외 교화에서 이제 또 국내와 다르게 좀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해외 교화를 하면서 교도님들께 어떻게 교화를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해외 교화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를 하셨나요? 특별하게 왜냐면은
내 자신부터가 영어며 생활 이런 것이 다 아직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뭘 말 그대로 추진을 해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당분간은 조금 내가 안정을 취하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단 교당 교환은 국내에서 하던 식으로 그렇게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귀에 닿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창회도 나가고 또 지역사회 또 어떤 연결이 또 되어가지고 지역사회 신문에 동포들 보는 신문에 또 뭐 칼럼을 또 기고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뭐 무슨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교화를 한다든지 그러지는 못했어요. 우선에 당장에 교당 유지비도 급하고 은행 융자금도 갚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참 여력이 없죠. 여력이 없고 더군다나 그 샌프란시스코 교당에서 그 교도들 간에 좀 그렇게 갈등이 좀 있어가지고 또 그걸 또 해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는 사이에 제 몸도 생각지도 않았듯이 그게 이제 또 병이 생기고 또 정토는 정토대로 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다시 한국을 나간다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산 사람을 찾게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 혼자 같으면은 나 혼자 고생하면 참 그걸로 그치지만은 저 사람은 정토된 밖에 더 죄가 없잖아요. 잘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좀 마음이 좀 약해졌어요. 그전에는 막 그냥 그런 어려움이 오면은 하늘이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이렇게까지 하면서 막 그걸 극복을 해보려고 막 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6년이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귀국을 하게 돼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요새 말하면 여기 이민을 이제 또 오게 됐어요. 다시 귀국을 하시게 된 거네요.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서는 국내 여러 이제 교당에서 근무를 하시게 됐는데요. 광주교당, 그리고 또 뭐 서울교당, 그리고 이제 화곡교당, 불광교당, 망미, 그리고 이제 모형교당을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현장에서 근무를 하셨었는데, 이제 각 교당에서 여러 교당이 있지만 물론 이제 살아오시면서 이제 부교무 시절에서부터 주임 교무에 이르기까지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교화 현장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교화 활동을 어떻게 전개를 하셨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교화가 그동안에 쭉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방식을 벗어나진 않았죠. 최근에 와가지고 막 어떻게 막 바꿔보자고 막 이렇게 했죠. 했지만은 그래서 뭐 그동안에 근무했던 그 교당에서 뭐 특별하게 뭐 한 것은 없고 그 중에서도 중점을 뒀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교도들이 좀 자력을 가지고 주인 정신을 가지고 좀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좀 그런 기조를 가지고 제가 쭉 교화 프로그램을 짜나가고 그랬었어요. 주인 정신을 갖게 한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스스로. 스스로 공부하게끔요? 공부하고. 교무가 이끌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교도가 주체가 돼서. 그래서 법회 사회 보는 것도 다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교도들이 보게끔 하고 특히 그 교화단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것만 잘 되면은
정말 그 교당이 참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도 좀 재미있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기쁨, 보람, 유익 네. 이 원칙을 많이 네, 이제 강조를 네,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교화단이 이 순번대로 하긴 하지만은 그 법회를 완전히 맡아가지고 구성을 해 나가는 거예요. 교무 설교 빼고 예, 예. 나머지 경강도 그러고 뭐 노래도 그러고 법봉도 그러고 모든 것을 다. 뭐 심지어는 또 시간 있으면은 교화 단원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막 그랬어요. 또 경강 시간에는 꼭 교리 경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교화 단원 중에 전문가가 있으면은 아. 뭐 의사든지 누구든지 예. 전 전문가가 있으면은 꼭 교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 경강 시간에 나와서 발표들 하게끔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맨날 그 교화단을 교단에서만 하니까 이 교도들이 문화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착안을 해가지고는 교화단 자율법회라 그래가지고 네. 장소 문제는 교단에서 못하게 했어요. 처음부터 자기 교화단에서 스스로 그걸 정해가지고 예. 밖에 나갔어. 박물관, 도서관, 영화관, 뭐 커피숍, 막 어디든지 자기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날 하루는 정말 기쁨, 보람, 유익이 정말 샘솟는 그런 날이 되게끔 그 프로그램을 짜라.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 자율법회를 이제 보면서 처음에는 뭐 주간법회든지 자율법회든지 안 해보던 것이라 예. 안 하려고 그러고 좀 서먹서먹하고 막 네네. 그랬는데 네네. 막 제가 막 말 그대로 막 푸시를 했거든요. 강하게 막 예. 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이제 좀 정착을 하고 그랬었는데 하고 나서는 다들 뭐 좋다 하고 재밌다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계속 했는데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자관 그 스스로 그렇게 공부하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좀 기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교당 이외에도 기관에서도 또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그 서울교구 사무국 그리고 이제 충북 서울 사무소에서도 근무를 하셨는데 그곳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뭐 어디도 마찬가지지만 교구 사무국은 네. 말 그대로 그 지역 안에 있는 네네. 교당들 또 기관까지 어떻게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총부 서울 사무소는 익산에 있는 중앙 총부의 대행 기관이다. 네. 출장소. 그때 어디에 있었나요, 그 장소가? 서울회관. 아, 서울회관에요. 네. 그래서 그 총부 서울 사무소는 대사관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사무장으로서 대외 업무를 보면서 다른 종교 활동이라든지 또 행정부에서 어떤 들었던 그런 정보라든지 또 뭐 좋은 자료가 있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서로 이제 공유를 하려고 총부에 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교단과 다르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의미가 깊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 그 좌산 네. 상사님 그 당시에 종로교단 교감님도 이제 겸직을 하셨죠. 예. 총무 서울 사무소 소장 겸직을 네.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군종 청원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뭐 인연 닿는 대로 장관, 차관들을 만나고 또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또 다른 여러 인사들을 만나고 많이 그랬죠. 그런데 뭐가 잘 이렇게 윤곽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군정 청원이 사실은 국방부 소관 업무거든요. 네. 근데 그 국방부에서도 군종실, 그 군종실 중에서도 또 한 사람, 실무자 한 사람. 아, 이 사람이 주로 그런 군정 청원 문제를 다룬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만나보려고 여러 가지로 해봐도 안 만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 집을 이제 알아가지고 그분 집을 알아가지고 제가 맨날 며칠 그 집 앞에서 그 사람 만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스럽게 안 나타나요. 일부러 피한 거겠죠. 그 나중에 보니까 일부러 피했더라고. 네, 네. 나중에 그래 나중에 우연히 기회에 만났는데 겸연쩍어 하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정말 그때만 해도 정말 참 우리 교단의 참 실력이 참 어느 정도라는 것도 알 수도 있었겠지만은 참 그 정말 안개 속을 가는 것 같았어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길로 가야 그게 가능한지 참 그것이 참 암중모색이었는데 참 그 우연히 그렇게 참 국회에서 의원 청원을 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져서 군정이 지금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죠. 삶과 추억 W 이번에는 미사님께서 평상시 소중히 받들고 계신 법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미사님, 전무 출신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힘든 일도 많고 어려움을 많이 이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마음의 표준이 됐던 그런 법문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법문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대종사님 법문이든지 정산종사님, 해산종사님, 좌산종사님, 뭐 경산종사님 말씀들 다 마음에 새길 말씀들이시죠. 네. 그대로 살아야 되고 그 중에서도 제가 출가한 그 동기나 네. 그런 것을 쭉 보면은 이거는 내가 스스로 택한 것이고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될 일이더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전무 출신의 도 그 5조에 보면은 네. 성직은 누가 맡긴 직이 아니요 스스로 맡은 천직인 동시에 대도의 주인이요 하늘 마음을 대행하는 천지의 주인이라. 이 법문을 딱 받드는 순간에 꼭 어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정신 번쩍 들더라고요. 네? 정말로 누가 권한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택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잘 됐든 못 됐든.
거기에다가 또 대도의 주인이고 천지를 대행하는, 그리고 또 주인공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 더 사명감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걸어온 길이 뭐 그렇게 잘못된 길은 아닌데 자, 이 법문대로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미사님께서는 출가를 하실 때도 이제 원불교에 특별한 인연은 없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회상에 오셔서 많은 또 법연들을 만나시게 됐어요. 소중한 스승님들을 만나 뵙고 또 모시고 또 이제 많은 동지들과 함께 이제 동고동락 하시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오셨는데, 이제 원불교에서 정말 원불교를 만나서 특별하게 내가 맺었던 그런 법연이 있으시다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그 이제 1학년 때, 네. 원불교학과 1학년 때 겨울 방학에 그 눈 구경한다고 운봉교당을 가가지고 네. 참 그때 경으로 계셨던 우리 좌산 네. 상사님을 참 뵙고 처음으로 이제 인연이 됐죠. 그러고는 그냥 그걸로 해서 헤어졌어요. 특별히 뭐 연락을 한다든지 만남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없고 했는데, 그 후에 중앙훈련원에 근무할 때, 그때도 그 중앙훈련원 원규에 교정원 교무부장이 네. 중앙훈련원 사무국장으로 당연직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겠어요. 그 자산 그 상사님 바로 옆에서 또 네. 책상을 놓고 근무를 이제 그렇게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계속 뭐 총부서물사무소, 수의단에 또 막 이렇게 연결이 됐고, 또 한 분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당시에 전국 그 학생 강습을 났어요. 예. 그때 마침 우리 단에 상담위원이 지금 경산 종무사님이 있었어요. 뭐 그때만 해도 그냥 그걸로 끝났죠. 네. 제가 이제 미국 갔다 와가지고 불광교단에서 근무를 하는데, 일요일날 부패 시간 준비를 딱 마치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경산 종무사님 전화셔요. 그 당시에 영산대학 총장으로 계셨거든요. 예. 그 웬일이시냐고 했더니 지금 저 남부 순환도로에 와 있는데 거기 아마 어디 머무르셨던가 봐요. 오늘 어제 저 수의단회 때 저기 서울 교구장으로 가라고 결정이 났다고 그러시면서 자네가 사무국장으로 와야 되겠네. 그러신단 말이에요. 아니 저 여기 불광교당에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또 어떻게 그 또 옮기냐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이고 저 교당 교화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 최소한도 6년은 있다가 내가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네가 안 오면 나 교구장 안 가네. 이제 막 이게 그래가지고 근 한 달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교구 이제 사무국장으로 갔는데 그때가 동부 서부 교구로 나눠져 있었어요. 네. 이제 이것을 하나를 합쳐야 되는데 네. 그것이 그냥 될 줄 알았더니 그것이 무척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각 교당에서 그 교구로 내는 교구비 그것이 단계가 다 달랐어요. 어떤 때는 요거는 7단계고 요거는 5단계고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어요. 그런 일이 하나 있고 이제 제 또 하나는 참 제 일생 일대의 참 수건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자, 일대사를 말씀드린다면은
그 참 초등학교 우리 동기생이고 바로 옆집에서 살았어요. 예. 그 권덕학 교무, 네네네. 금산 권덕학 교무가 예. 그 참 있는데 참 지금은 참 유명인사가 돼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참 그때만 해도 정말 참 키는 자그만 해도 축구도 좋아하고 참 영민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그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길이 달라져가지고 네. 참 헤어졌는데 제가 출가를 하고 나서 총부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딱 받으니까 권덕학 교무예요. 네. 그래서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좀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서 총부로 오라 그래가지고 총부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또 출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어찌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금사님은 그때 뭐 학생이었나요? 2학년. 대학생이요? 예. 그냥 반갑기도 하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이 일을 어찌할 거요? 예. 이 어떻게 인도를 해줘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래가지고 정말 뭐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해가지고 다 이제 소개 다 하고 이제 보냈는데 나중에 또 전무 출신 한다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직접적으로 권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전무 출신을 하게 됐을까. 그것도 늘 궁금하기도 하고. 네네네. 야 정말 이곳에 바로 사는 것도 정말 정말 지중한 인연이고. 그렇죠. 바로 옆집에 살으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출가까지 같이 하셨으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은근 우리가 이제 흘려서 정년 퇴임을 하는 시절까지 왔네요. 어쨌든 그 어린 시절에 같은 반의 친구였다가 어느 날 그 미사님 댁에 제가 월세방으로 사는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때 원불교를 알게 돼서 또 그 원불교 인연을 맺어준 미산을 늘 마음속에서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정년은 했지만 저는 그 정년까지 정말 그 교화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봉집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세상 사람들을 소태산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끊임없이 이어주기를 염원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금사님은 정말 소중한 법연인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지중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옆집에 산 친구였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제 미사님을 연원으로 어떻게 보면 원불교를 또 알게 되신 거잖아요. 출가의 길을. 인터뷰를 방금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아마 내가 출가했던 뒷모습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어머니 반대하는 것도 아마 알고 있고 참 그 눈물바닥을 해가면서 집을 나온 거. 그때 내가 그 원불교 교전을 보고 하던 그런 모습들이 아마 어떻게 비춰졌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깊은 이야기는 안 나눴지만은 참 심심상년으로 이렇게 하면서 참 영생의 참 도반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 도각교무 참 전무 출신을 하는 것을 정말 제 일생 일대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미산하고는 제가 국민학교 같은 반 친구였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 원불교 교전을 하나 선물하더라고요. 근데 뭐 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때 당시에 무슨 말인가 하고 그냥 뭐 받고만 있었는데 우리 미사님이 그 학생회 회장이었어요. 학생회 회장이었는데 그
체육대, 교구 체육대회가 있는데 선수가 모자란다고. 제가 그때 몸은 이렇게 좀 작았지만 축구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랑교당 대표로 축구 선수로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같이 뛰다가 저녁에 와서 이제 교당에 와서 밥을 먹고 그래서 처음 교당을 찾게 됐죠. 그러니까 그 축구로 인연이 돼서 찾았는데 그렇게 하고는 입교를 하고 미사님은 어느 날 소식이 없어버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원광대학교로 출가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불교 공부를 좀 하고 있어서 새벽 자선을 100일을 잡고 아침마다 자선을 나갔어요. 교당에. 나갔는데 딱 죽 비치고 끝날 때 되면 저 혼자 먼저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웬 학생이 하나 와서 아침에 선을 하고는 싹 하고 그것이 며칠간 계속되니까 한 달 좀 지나서 딱 마치고 교무님이 먼저 뛰어나와서 문 앞에 딱 서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도영 학생의 친구인데 아침에 이렇게 선을 하러 나와서 그냥 인사드리기 미안해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 교화 나가기 시작하고 일반에서 학생회가 없으니까 청년회가 없으니까 막 그 교무님과 그 신방을 해가지고 교도 자녀들을 찾아가지고 청년회를 만들고 그랬죠. 그렇게 하고 한 그 8, 9년 후에 미사님 떠나고 난 후에 저도 이제 발심이 나서 총부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저희 교단으로 봐서는 미사님은 저한테 굉장한 선배죠. 예, 국민학교 친구죠. 그러나 저를 또 이 원불교를 안내해준 너무도 귀한 인연이고 늘 고맙게 생각하죠. 미사님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원불교를 전혀 모르고 살을지도 몰랐는데. 예. 이제 그 미사님께서 전무 출신의 이제 삶을 살아오시고 이제 그 퇴임을 맞이하시게 됐잖아요. 퇴임 후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퇴임하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언제 이 세상을 하직할는지 이제 그것도 나도 알 수도 없고 또 내가 다음 생에 전무 출신을 또 다시 하고 싶은데 할지 안 할지 그것도 내가 알 수도 없고 이런 참 숙제가 닥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했죠. 어떻게 그 퇴임 기간을 보내야 되냐 생각을 하다가 상사님한테 가서 고민하다가 갔어요. 가가지고 여쭈니까 저는 이제 실제로 내 생에 전무 출신 어떤 고리를 하나 걸고 싶었거든요. 네. 빼도 박도 못하는 그 고리를 하나 걸고 싶었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서 딱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여기 상사원에 와서 법문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상사님 법문을 이제 집에 가져와가지고 컴퓨터 작업을 다 해가지고 다시 가서 결제받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퇴임하기 전에 그 교역자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영산선악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이준석 교수가 와가지고 한국어 문화학과가 원광대학교에 생겼다고 그걸 소개를 이제 하는 것을 받았어요, 자료를. 그런데 그걸 받는 순간에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응? 근데 나이가 벌써 몇 살이에요. 퇴임할 나이에다가 이걸 학부 과정도 아니고 대학원 과정을 밟아야 된다 그러니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도 그 생각이 후퇴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내 생각을 서로 이야기하고 상의를 했더니 한번 해보자, 이제 진학을 해보자고 이제 이야기 됐죠. 그래서 대학원 입학해가지고 지금 만학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역할이 주어질는지는 모르지만은 원불교가 앞으로 2세기를 맞이하면서 해외 교화, 결복 교훈을 맞이해서 이제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한국어를 우리가 참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런 한국어 문화학과라고 하는 그 역할이 꼭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대학원을 졸업해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아직 뭔가 잘 모르네요. 예? 진행 중이에요. 예,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나름대로 퇴임하고 어떻게 사냐고 하는데 나는 은근히 바빠요. 그냥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에 출연하신 소감과 또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 참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인터뷰 기회를 주시니까, 아, 그 그냥 50년 전의 그 뭐 앨범도 없지만은 앨범을 다 열어보는 그런 심정으로. 그래서 참 옛날을 참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참 기회를 우리 주신 원어방송 관계자 여러분한테 감사드리고, 정말 이 남은 세월을 비록 참 퇴임은 했지만은 그래도 참 출가의 몸으로 있고, 내 머릿속에는 이 공부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한시도 이 공부를 정말 놔서는 안 되겠다. 참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또 내가 참 누구의 참 권유로 나온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나온 것이라, 정말 그 당시에 그 참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순간순간 목적 반조하고 소원 반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면은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또 진리와 스승님한테 보원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미사님의 삶과 추억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미사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출가에서부터 퇴임에 이르기까지 서원 반조와 목적 반조를 끊임없이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진리와 스승님께 보은하는 길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참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살아갈 때 어떤 데다 방점을 두고 또 어디에 표준을 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사님께서 살아오신 50년의 삶 그 자체가 저희 후진들에게는 굉장히 큰 교훈으로 와닿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미사님 앞으로도 퇴임 후에 자원봉사를 계속 하실 텐데요. 더욱더 건강하시고 저희들에게도 많은 그 가르침을 앞으로도 계속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퇴임 기간을 저는 좀 더 정신 수양 면에서 좀 더 깊은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모자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겠지만은 좀 더 깊은 수양의 경지를 좀 들어가서 나의 영생사를 한번 바라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일원상 소원문 일원은 어도단어 입정저이요 유모 조월의 생사무님 전지부모동 고검유르보느니 제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어로 능이성유상하고 능이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본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우량세계를 정계하여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을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의예로 해생의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정계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일원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한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한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 이런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런 죄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